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통제 시스템 등 경찰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을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고 어제 당정청 협의회도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주민 의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발표된 경찰 개혁안 그동안 어떤 절차를 거쳐서 누가 마련을 한 겁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집권 초기부터 경찰개혁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네. 그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정보경찰에 대한 통제라든지 자치경찰에 관련된 논의는 계속되어 왔었고요. 또 국정과제로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애초부터 제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용이 만들어져 왔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행안위에 있는 여러 의원들과 당정청이 협의해서 내용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박 의원께서도 그 내용들을 만들 때 참여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검경 수사권 조정보다는 공수처나 이쪽 부분에 좀 많이 관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네. 직접적으로 내용을 관여하진 않았습니다. 일단 총괄적으로 이번 경찰 개혁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또는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염려에 대해서 충분한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구체적인 부분은 좀 더 다듬어 나가야 되겠지만요. 예.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인터뷰도 저희가 리포트에서 네. 전해드렸습니다만 네. 어제 당정청 협의회에서 검찰뿐만 아니라 뭐 경찰도 다 마찬가지고요. 두 기관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졌다고 하던데 네. 박 의원께서도 쓴소리 하셨다고요? 어떤 얘기들 하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 마련됐던 검찰과 경찰의 그 합의안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합의안에 담겨 있는 내용 또는 이번에 패스트 트랙에 지정됐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두 기관이 좀 아전인수적으로 해석한다든지 침소봉대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원칙을 망각하고 자기네들 기관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거나 논의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이번 경찰 개혁안의 가장 핵심은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로 나누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일반 경찰은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고 수사 경찰은 말 그대로 수사를 담당하는 건데 네.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이 이원화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국가수사본부라고 하는 기관이 새로 만들어져야 되고 네. 그다음에 국가경찰위원회, 시도 또 경찰위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여러 가지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위원회도 많은데 네. 너무 복잡하고 옥상옥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자치경찰제로 가고 동시에 이제 수사권을 조정하기 때문에 복합적이고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 논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정부 들어서만 해도 2년 이상 논의가 되어 왔고요. 그 이전에도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진 논의입니다. 그래서 다소 복잡해 보일 수는 있지만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내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뭐 공감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는 게 한 두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네. 일단 효율성 문제, 그리고 예산 문제입니다. 소방관의 국가직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방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네. 그게 바로 이제 예산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비도 마련하기가 어렵고 인력도 충원하기가 어려운 상황.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가만히 돼서 지금 국가적으로 네. 전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굳이 자치경찰제가 필요한가? 권한 다툼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효율성도 떨어질 텐데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 서비스 또는 방제 서비스하고 치안 서비스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네. 봅니다. 그리고 수사라는 국가의 권능도 역시 굉장히 성격이 다른데요. 아시다시피 수사, 그것을 통한 형사적인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갖고 있는 강제력 중에 가장 강한 것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민주적으로 통제 가능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고요. 집중되지 않도록 만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권화, 즉 자치경찰제라는 것이 필요한 거고요. 반면에 이제 소방 서비스라든지 방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영역에서 또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로 발생하는 어떤 여러 가지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집중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산이나 재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네. 자치경찰을 함에 있어서도 국가가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해서 지역별 격차가 없도록 만든다. 이것은 하나의 원칙으로 저희들이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를 운영한다 이런 목표도 있는 것으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왜냐하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치안이라든지 범죄 예방이라는 부분이 이제 말씀하셨던 네. 그런 부분에 맞는 영역인데요. 각 지역마다 치안 수요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범죄 예방에 있어서도 각 지역마다 자주 일어나는 범죄 또는 많이 일어나는 범죄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춰서 치안 서비스, 범죄 예방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그것은 중앙에서 경찰 권력을 강하게 통제하는 것보다 각 지역에서 나눠서 특성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서울만 해도 뭐 강남 쪽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강북 쪽에서 일어나는 범죄 종류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또 일원화해서 기획한다는 것 자체가 기존의 이제 치안 서비스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만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 또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역의 토호 세력과의 유착 가능성입니다. 버닝썬 사건도 보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공감했던 부분들이 바로 그 지역의 경찰과 업체 유착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광역수사대가 나섰습니다만 결국에는 결론은 용두사미 형태로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경찰로 수사권을 넘겼을 경우에 사실상 경찰이 통제가 안 되면서 경찰이 뭔가 부정과 부패를 했을 때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미 합의된 내용 그리고 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내용에 있어서는 수사권을 남용한다든지 수사를 부실하게 한다든지 또는 경찰이 범법 행위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경찰이 언제든지 해당 사건에서 검찰이 언제든지 해당 사건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을 배제하고 송치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꼭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동시에 같이 지정된 것 중에 하나가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네. 공수처의 경우에는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 및 기소도 할 수 있고요. 물론 경무관급 이하의 경찰에 대해서 수사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 통제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인권위의 통제라든지 경찰위원회의 통제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보조적인 장치들도 마련되기 때문에 경찰이 쉽게 유착이 된다든지 그렇게 단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경찰의 1차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함께 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당정청 협의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의 1차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함께 주는 부분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 저희 그 당 쪽 인사들이 쓴소리를 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네. 합의됐던 내용들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던 내용을 보면은 검찰이 경찰의 1차 수사권과 종결권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법 행위라든지 수사권을 남용하면 바로 송치를 받아서 경찰을 수사해서 배제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고요. 특히 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의 경우에는 당연히 검찰이 보안 수사권이나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안 한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건 기록을 받아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앞으로도 유지될 기소 독점권이라든지 또는 영장 청구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어떤 그 수사권이나 수사 종결권에 대해서 검찰이 통제를 못할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것은 좀 지나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반발할 경우에 청와대가 아주 파격적인 검찰총장 카드를 꺼낼 것이다. 차기 검찰총장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혹시 관련해서 청와대 분위기 알고 계신 건 있습니까? 이제 실제로 지금 그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문무일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 외에 내부의 지금 검찰의 분위기를 좀 보면은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반발을 한다거나 하는 흐름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파격적인 차기 검찰총장 카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검찰 인사는 이제 검찰 그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서 논리대로 그리고 절차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요. 예. 네, 어제 마감이 됐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